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이 논란입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파장이 커지자 친노 친문 진영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들이 원하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원하는 근로시간은 더 짧았습니다. 20대 직장인 절반은 1년 동안 연차를 6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 의무 연차는 15일인데 절반도 못 쓰는 셈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입국 규제가 풀리자 썰렁했던 명동에 다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동 뷰티 상권도 활력을 되찾아 매장 매출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이며 그의 죽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친노 친문 진영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디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냐며 발끈했는데요. 노무현 재단은 이 변호사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며 정치 수사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무현 재단은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이인규 회고록 관련해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들이 원하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주 38.6시간, 여성은 주 34.2시간 근로를 희망했습니다. 희망하는 주간 근무 시간은 평균 36.7시간으로 조사됐는데요.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원하는 근로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 40대와 50대가 주 37시간 근로를 희망한 반면 30대는 36시간, 20대 이하는 주 34.9시간을 선호해 20대와 50대 사이에는 3시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일자리 특성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는 37.6시간 근무를 희망했고 임시 일용 근로자는 32.3시간 근무를 원했는데요. 취업자의 실제 근무 시간은 평균 41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 근로 시간과는 4시간 넘게 차이가 났는데요. 식사 시간을 포함한 하루 휴식 시간은 평균 64분으로 조사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부족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연차는 직장인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되는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히 쉬어야겠죠. 그런데 20대 직장인 절반은 1년 동안 연차를 6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 의무 연차는 15일인데 절반도 못 쓴다는 얘긴데요.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 휴가인 15일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명 중 2명은 한 달에 한 번도 쓰지 못했는데요. 특히 20대와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연차 사용 현황이 낮았습니다.
20대 직장인 중 55.1%는 지난 한 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 썼다고 답했는데요. 정규직 응답자는 연차 휴가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28.5%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61%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유로는 인력 부족과 업무량 과다, 상사의 눈치 등이 꼽혔는데요. 법으로 보장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진 데다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높은 80%로 상향하는 것이 거론되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비율을 곱해 산정하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가면 종부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올해 부동산 급락 등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로 유지하면 종부세 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 아래 세입 예산을 산출한 결과 세수는 약 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비율이 이보다 낮아지면 가뜩이나 세수 손실인데 그 폭은 더 확대되는 겁니다. 뷰티 1번지로 알려진 명동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입국 규제가 풀리자 다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명동 뷰티 상권도 활력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CJ 올리브영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명동 내 5개 매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명동 상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73%로 6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일본, 영미권, 중국 순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명동을 떠났던 유통 패션업계 매장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닫았던 다이소 명동역점은 이달 1일, 1년 만에 재오픈했는데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도 올해 1월 명동에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을 여는 등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명동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의 한국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바로 내일 고대하던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하는데요. 다만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NFC 단말기가 설치돼야 하는데 아직은 국내에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은 적습니다. 스타벅스 등 신세계 그룹에서도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타벅스 관계자는 아직 도입이 검토되진 않았고 서비스가 개시되면 모니터링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전국 주요 편의점과 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디야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주제어만 주면 알아서 제안서와 PPT를 만들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에 GPT-4를 접목한 MS 코파일럿을 선보였는데요. 한국어로 부조종사를 뜻하는 MS 코파일럿은 짧은 한 줄의 명령글 정도와 데이터 파일을 넣으면 풍성한 내용의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에 워드 파일을 넣고 파일 내용을 토대로 PPT를 만들어줘라고 명령하면 PPT가 제작되는 겁니다. MS 부사장은 이번 기술은 챗 GPT를 단순히 연결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처리 및 조정 엔진인 코파일럿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거북선을 떠올리면 갑판 전체에 철갑을 두른 형태가 생각나실 텐데요. 최연석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장은 2층 좌우 지붕에만 철갑을 두른 모습이라며 전체 지붕을 철갑으로 덮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795년 편찬된 이 충무공 전서에 담긴 거북선 설계 자료, 귀선도서를 분석한 결과 거북선은 3층 구조로 2층 양 측면에만 철갑을 두른 형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갑판 중앙에 판자로 지붕을 올린 구조라고 부연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쓴 거북선 형태와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 위원장은 구조를 바꾸려면 왕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만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춘천 영하 1도, 서울, 청주, 대구가 5도, 제주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